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9살이고 제가 결혼하려 했던 사람은 저보다 6살이 많은 남자였어요. 나름 사이도 좋았는데 결혼 약속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했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결혼 생각도 없고요. 친구 소개로 만나 2년을 사귀었습니다. 직장은 용산에 있지만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이 경기도 용인이에요. 출퇴근이 힘들어 저 혼자 청파동 원룸에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아닌 파혼이지만 상처 오래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사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요. 근데 오늘은 아무한테도 못 해본 얘기 여기다 털어놓고 싶네요. 애청자님들 중에는 저보다 결혼 일찍 하시고 살아온 세월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중에서 혹시 예비시댁의 모습들을 보고 파혼하신 분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 보면 상견례 전이나 상견례 후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파혼한다던데 저 같은 경우 그 전에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 결정했어요. 얼마 전에 본가에 밥 먹으러 오라길래 갔는데 아빠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놈은 연락 없지? 애초부터 너랑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아무리 둘이 좋아도 네가 시집가서 맘 편히 살려면 부모 인품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당장은 몰라도 살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자기는 부모랑 다르다고 해도 자라온 환경이라는 거 그거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결혼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네 앞날 결정해라. 아빠는 결혼 늦어도 상관없어. 돈은 좀 없어도 성품 좋은 집안 자제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네, 아빠. 저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 없어요. 그 사람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갈 때마다 제게 세뇌하듯이 저런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귀한 딸 잘못된 결혼 할 뻔한 거 막아주셨으니 오히려 저는 감사하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파혼한 딸 보면서 아직도 마음이 짠하신 듯 합니다. 일단 저보다 결혼을 서두른 건 남자 쪽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이가 많아서 남자친구 집안에서 결혼을 독촉했고 본인도 무척 원했었어요. 상견례 전이었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 만나는 거 다 아시고 결혼 날짜 잡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면서 많이 싸우진 않았지만 솔직히 순탄하기만 한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싸운 적도 있었고 성격 차이나 사고방식 차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찌어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보통 상견례 전에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잖아요. 저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 부모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버이날이나 명절에는 남자친구를 통해 간단한 선물 정도만 보냈었고요. 뵌 적이 없어서 더 긴장하고 남자친구를 따라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솔직히 우리 집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3남매 중에 막내이고 둘째인 누나는 시집간 지 오래였어요. 제일 큰형은 장가가기 전이었고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 성격이 장난 아니라는 건 바로 알았어요. 예비 시부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장가 안 간 큰형은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었고요.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간 자리였는데 웃기게도 일단 아무것도 차려진 게 없었습니다. 어서 와. 얼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내. 이제 차릴 건데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네, 알겠어요. 저 앞치마 좀 주시겠어요? 앞치마? 아니, 나는 귀찮아서 앞치마 잘 안 하거든. 지금 있는 게 없네. 그냥 손만 씻고 도울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보고 상 차리는 걸 도우라길래 당황하긴 했습니다. 옆에 남자친구를 슬쩍 보니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길래 일단 거기까지는 참았고요. 밥통에 밥 얹고 된장찌개 끓이고 준비해서 식사했습니다. 밥상에는 늘 먹던 밑반찬에 그 흔한 불고기 하나 없이 고등어 구이가 전부, 그리고 김치에 장아찌에 그렇게 밥상 차려주시더군요. 차린 게 없어서 미안하네. 늘 우리 집에서 먹던 대로 차렸어. 갑자기 초대한 거라 장을 못 봤지 뭐야.
내가 오늘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밥 먹으러 오라 그런 거야.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예비 시모가 제게 이런저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 이름이 뭐라고? 네, 어머니. 제 이름은 김수연이에요. 나이는 29살이고요. 아직 많이 어리네. 직장 생활 오래 했어요? 네, 지금 4년 차예요. 용산에 있고요. 본가가 용인이라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아, 그래? 자취한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혼자 사는구나? 아니, 여자 혼자 시집 가기 전에 나와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 집세, 생활비에 돈도 많이 들고. 둘이 결혼하면 대충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는 해봤고. 아, 네. 오빠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맞춰 저도 할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으로 반반 결혼이 어떨까 하고 있어요. 부모님 부담 드리는 거보다 둘 다 돈 버니까 우리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모 표정이 갑자기 싸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본 남자친구가 옆에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물 예단도 다 안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자친구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러시는 겁니다. 그건 니들이 결정할 건 아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장가 보내는데 예단 예물 없이 하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니? 혹시 수연이 너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러니? 저는 난감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5천 정도 결혼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비용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제 차차 논의해 봐야죠. 그래? 그럼 부모님 재산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도는 아들 결혼시키는 쪽 입장에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다. 우리 집은 그래도 서울 사대문 안에 이렇게 번듯하게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다. 네 부모님은 혹시 자기 집은 맞니? 집이 지방이면 집값이 얼마 하지도 않을 테고. 아유, 얘기 들을 것도 없겠구나. 이러시는데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하기도 전에 옆에서 예비 시부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아, 이 사람 이제 그만해. 차차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 새하기 곤란한 질문 그만하고 어서 식사나 마저 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째려보시고는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서울 사대문 안 아파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론 재산은 깔고 앉아있는 그 집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 형이 사업하다가 이혼했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 결혼할 때 집 얻을 돈 다 해주실 순 없다는 거 각오하라고 남자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도 어머니는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 살림할 줄은 아니? 혼자 사니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겠구나. 집안일은 아무래도 여자가 해야 하는 거야. 맞벌이 한다고 남자한테 집안일 시키고 앞치마 두르게 하는 거 나는 싫다. 하시는데 밥이 목구멍에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요즘 남자들도 집안일 해야 해. 안 하고 살면 같이 살다가도 이혼당한다고요. 나도 결혼하면 하고 살아야지. 다행히 남자친구가 저를 감싸면서 대꾸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너 혹시 결혼 전에 여자친구 혼자 사는 집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만 그런 거 싫다. 결혼 전에 애라도 들어서 봐라. 암튼 그런 건 서로 조심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말 듣는데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가시방석 같은 식사 자리 다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예비시모가 그러시는 겁니다. 예, 수연아. 설거지 좀 부탁하마. 내가 후식 준비할 테니.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물론 설거지 그까짓 거 나중에 결혼하면 자주 하게 될 텐데 미리 하는 게 뭐 어떠냐 생각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제가 결혼 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고 아직은 손님으로서 조심스럽게 서로 예의를 차려야 하는 자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옷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고 얌전한 옷으로 입고 갔고요. 그런데 벌써 며느리 취급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라니요. 자기 아들한테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도 못하고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대신 뭐라 해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더군요. 일단 참고 식사 자리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좀 다퉜어요. 제가 그런 취급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먼저 인사하러 왔을 때 남자친구는 사위 대접 제대로 받고 갔습니다. 사윗감 인사 온다고 시장 가셔서 장 봐오셔서 갈비에 잡채에 전에 정말 정성껏 차려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해주시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은 나한테 저랬다는 거 엄마한테 이 얘기하면 속상해 하실까봐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투면서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의 가부장적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운한 거 있지만 다른 건 말 안 할게. 근데 오빠 어머니가 집안일 당신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런 거 진심인 거야? 나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야. 설마 오빠도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나한테 중요한 문제라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 아이고, 너도 참. 적당히 넘어가면 될 걸 그렇게 따지고 그래? 설마 아니 내가 결혼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겠어? 내가 돕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할 일이 좀 더 많긴 하겠지. 그때마다 이러고 따지고 들 거야? 돕다니? 오빠도 기본적으로 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나 보네? 그럼 오빠가 돕는다는 거 뭘 돕겠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이제까지 집안일 해본 적 없어.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같이 살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결혼하면 조율해야 하겠지.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 쪽이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가 여자만큼 집안일을 야무지게 할 수는 없잖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따지는 거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미리 오빠 생각을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야.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오빠 생각도 몰랐을 테니까.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대화가 오고 가면서 그것 말고도 인사관 자리에서 설거지를 시킨 것, 그리고 무리하게 우리 부모 재산을 물어본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기분이 상해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한참을 혼자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저런 시모를 모시고 잘 살 자신이 있을까 하고요. 예비시댁이 잘난 집안이라 아들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냐 할 수도 있는 거니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나이가 많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30 넘어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뭐 저보다 좋은 명문대 나왔어요. 그런데 방황을 많이 해서 중간에 휴학도 하고 졸업을 겨우 하는 바람에 사회생활 시작이 늦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만난 게 제가 27살 때였고 남자친구는 그때 회사 취직한 지 막 2년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벌은 좋지 않지만 운이 좋았는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일은 빡빡하지만 보수는 괜찮은 직장이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안 거지만 월급은 상여금 합치면 둘이 비슷한데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하려면 자기 부모 도움 온전히 다 받고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5천 정도 모아놓았었고요. 이것만 따지고 보자면 조건은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입장은 아닌가요? 그런데 처음 저를 보는 자리에서 예비 시몰합시고 저렇게 예의 없이 하는 건 솔직히 무식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집안일 다 하길 바라고 예단까지 요구하실 거면 번듯한 집을 해주시던가요. 그런 형편도 안 되면서 제게 노골적으로 부모 재산 묻고 못마땅한 티 내시는 거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첫인사로 마음이 불편해지자 그 전에는 미처 생각 못했던 시댁 식구들의 이상한 모습이 갑자기 하나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돌싱 형 문제였습니다. 남자친구 형은 이혼하고 부모님 집 근처에서 혼자 사는데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불편해한 건 사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간혹 그 형이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꼭 남자친구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전화해서 늘 푼돈을 빌려갔었거든요. 어느 때는 월세가 모자라다. 어느 날은 관리비를 못 냈다. 이러면서요. 심지어 맥주값이나 담배 살 돈이 없다고
5만 원씩 10만 원씩 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기 형이 그럴 때 당연히 짜증이 났겠죠. 그래도 제가 의리는 있는 편이라 그 일로 파혼까지 고려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남자친구가 말해준 것도 있고 거짓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고민은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헤어질 결심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하고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집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둘 다 직장 출퇴근이 편한 곳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전세를 얻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부모님이 집 얻는데 최대로 해주실 수 있는 게 1억이야. 네 돈 합쳐도 서울에 얻기 힘드니까 우리 형 사는 일산 쪽으로 얻는 게 어때? 그 정도 거리면 간병번호 타고 출퇴근 괜찮지 않아? 내 돈 보태도 전세 얻기는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처음 시작을 대출 많이 받고 시작하긴 싫거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좀 말씀드려 볼게. 그래? 너희 집에서 도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지. 확실해지면 얘기해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게.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반색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최대한 도와주신다는 1억. 솔직히 그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을 보태도 대출 없이는 일산이든 다른 경기도 외곽이든 전세 얻기는 부족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사는 곳은 용인이지만 아빠가 사업을 서울 방배동 사무실에서 하십니다. 엄마는 교직에 있으신데 2년 후 퇴직이시고요. 사실 저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아빠가 돈이 많으세요. 결혼할 때 집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는 분들이지만 제가 싫다고 했고요. 일단은 우리 힘으로 하기로 한 거니 해보겠다고요. 근데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아빠도 똑같이 1억이라는 돈을 집 얻는데 보태줄 테니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대출 없이 시작하는 거 힘들면 차라리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게 나아. 서울이 비싸면 경기도 역세권 쪽으로 집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재준이랑 상의해서 현명하게 결정해라. 아빠 말씀에 당연히 감사했죠. 집 문제가 가장 골치 아팠는데 그게 해결돼서 일단 좋았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돈을 보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게 큰돈 자식 결혼할 때 내놓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오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나는 오빠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야. 우리 부모님도 돈이 남아돌아서 보태주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노후 자금에서 빼서 자식 도와주시는 거고 그거 꼭 알았으면 해. 부모 도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뜻이었는데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나도 알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용돈 드릴 생각이야. 우리 부모님은 나 결혼시키면 정말 노후가 없으시거든. 어머니도 그런 조건으로 나한테 1억 보태주시기로 한 거고 이자 없이 원금 갚는다 생각하고 갚으라고 하셔서 말이야. 천천히 갚을 생각이야. 1억을 보태주시는 조건으로 월 100만 원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다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머릿속에 뜨거운 김이 확 들어차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돈 보태주시면서도 갚으란 말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때 되면 용돈을 드리겠지만 그걸 빚 갚듯이 정해놓고 갚으라고 했다는 말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100만 원, 말이 쉽지 그 돈 결코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받아 시작하는데 그것까지 시댁에 들이면 우리는 정말 여유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집 얻을 돈 문제가 우리 부모님 도움으로 어렵게 해결된 마당에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월급으로 월 100만 원은 좀 심한 것 같아. 오빠 월급이나 나나 서로 비슷한데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에 저축하려면 그건 좀 아니다 싶네. 내가 말하긴 어려우니까 오빠가 어머니랑 얘기해서 좀 줄이던가 아니면 나중에 드리는 걸로 날짜를 좀 미루던가 해봐.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남자친구가 좀 발끈하는 듯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계속 말한 게 부모 도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안 되는데 힘들게 보태주시는 거라 내가 돈 안 들이면 생활이 안 돼. 내 월급에서 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결혼하면 같이 월급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오빠가 부모님 생활비를 그렇게 줘버리면 내가 생활비 부담이 더 많은 거고.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자식 결혼할 때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라 생각하지. 그 돈 돌려받자고 생각 안 하셔. 결혼하면 독립하는 건데 오빠 부모님은 솔직히 너무 많은 거 바라시는 것 같아. 너네 쪽에서 집 얻는 돈 보탠다고 지금 나더러 우리 부모 용돈 주는 것까지 못하게 하려는 거면 나 정말 실망이다. 나 이번 건은 양보 못하겠으니까 이건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는 게 당연하다 생각은 했지만 이건 뭐 산 넘어 산도 아니고 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길을 가로막고 또 싸움이 되고 저도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집어넣는 문제는 스톱하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후엔가 예비 시모가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결혼 준비 때문에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좀 만날 수 있니? 내가 네 회사 근처로 가마.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재준 오빠도 같이 보자고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마라. 너랑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구나. 둘이서만 보자는 예비 시모의 말에 솔직히 속으로 올 것이 왔나 생각은 했습니다. 집 문제로 다툰 걸 남자친구가 얘기를 한 게 분명했고 용돈 문제 때문에 저를 나무라시기 위해 만나자고 하는 거라 짐작했고요. 어차피 결혼 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니 저도 미움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각오하고 예비시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너희 집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결혼비용 보태주시겠다는 말 들었다. 그래도 집 얻는 문제 해결된 거니 다행이구나. 예상대로 돈 얘기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일단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기로 한 거라 가타부터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용돈 문제 얘기할 거라 예상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꺼내신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너희 신혼집을 경기도 외곽 쪽으로 얻기로 했다며?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긴 한데 나는 이왕이면 우리 집 근처로 얻었으면 하는구나. 네? 저희도 서울에 얻으면 좋지만 가진 돈으로 전세 얻으려면 여의치가 않아서요. 물론 얻을 순 있는데 구축의 환경도 별로고요. 그 돈이면 차라리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집은 서울에 얻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어머니 말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반문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너 알다시피 우리 재준이 형 말이다. 가까운 데 살지만 내가 들럭거리는 걸 영 불편해해. 니들이 형 가까운 데 같이 살면서 좀 챙겨줬으면 해서 그런다. 형 근처에 집 장만해서 형제끼리 자주 보고 살면 얼마나 좋으니? 나도 물론 반천이고 뭐고 가끔 들여다보지만 너도 결혼해서 근처 살면서 가끔 들여다봐줬으면 해서 그래. 이혼하고 여태껏 결혼할 생각 없이 혼자 사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니들 결혼하는데 걔 마음은 오죽하겠니? 참고로 남자친구의 형은 시댁에서 살지 않고 사업 때문에 혼자 자취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왠지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남자 혼자 생활하고 사니 먹는 거며 청소며 빨래 다 엉망이겠죠. 결혼하면 남자친구 형 집 근처에 집을 얻으란 말은 즉 결혼하면 제가 어머님 대신 가끔 가서 청소며 빨래, 밥 같은 거 해주란 뜻으로밖에 해석되질 않았습니다. 순간 멍해지더군요. 솔직히 뻔하지 않나요? 결혼하면 아주버님인데 저더러 대놓고 좀 챙기라고 하실 거 뻔했고요. 결혼하면 제가 어쩌다 저희 집에서 남편과 같이 식사 정도는 가끔 할 수는 있어도 아주버님만 사는 그곳에 가서 파출부 마냥 청소하고 빨래해드리고 반찬해드리고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맞벌이 해야 하는 처지라 남편 형님을 매번 챙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이런 이유 다 빼고 무엇보다 제가 싫었습니다.
집도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서로 행복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지 시댁이나 남편 형님의 편의를 위해 마련하는 건 아니니까요. 용돈 문제도 그렇지만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건 싫어요. 가끔 만나 밥 먹는 거야 모를까. 제가 집에 가서 뒷바라지까지 할 자신 없고요. 저는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오빠 형님 치닥거리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단호한 제 말에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시더군요. 네 생각은 그렇단 말이지? 그래, 일단 알았다. 아직 집 얻은 거 아니니까 그 문제는 상견례 때 너희 부모님과 한번 상의해보는 걸로 하자. 나도 시집올 며느리가 어느 정도 우리 집에 맞춰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말이다.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거라 생각 안 하는데 네 부모님한테도 물어보자꾸나.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 식구 되는 거잖니? 그럼 이 정도는 우리 집 의견 따라줘야 하는 거야. 네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너 결혼시키겠다고 하신 거 보면 너희 집안이 우리 집보다 형편도 안 좋아 보이는데 내 말에 싫다고 할 입장은 아니지 않니? 막말로 우리 죽으면 내 집은 니들 거 되는 거잖아. 물론 나눠 갖긴 하겠지만 말이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니 자기들 집 나중에 물려받을 생각하고 자기 뜻에 따르라는 거였죠. 저희 친정 부모님 재산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부모 무시하는 게 일단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나눠 갖겠다고 시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기다리는 것도 우스웠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재준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집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도 상의를 해야 하는 문제 같아서요. 그래, 일단 우리 쪽 의견을 말한 거니까 생각해봐라. 나머지는 상견례 때 네 부모님하고 더 상의해보는 게 낫겠다. 뭐 상의해봤자 너 모아놓은 돈도 적고 우리 쪽에서 많이 포기해야 하는 입장 아니니? 그러니까 그건 내 의견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구나. 집도 못 얻었고 결혼 날짜를 아직 확정한 것도 아닌데 예비시무의 그런 요구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대로 결혼 준비한 것도 없이 양가가 정한 상견례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요. 상견례 전 부모님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 잘하고 있는 줄 아는 부모님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걸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결혼 안 하겠다면 엄마 아빠는 네 뜻 따를 거야. 네가 망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너도 고민하는 거 보니 네 남자친구한테 아직 정이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 일단 상견례가 내일 모레니까 가족들 분위기 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때려치워라. 엄마도 직접 그댁 식구들을 봐야 판단이 설 것 같구나. 재준이만 보면 무난한 것 같은데 시부모짜리도 중요한 거니까 그때 결정하자. 응? 저는 엄마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하루 전날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제게 이러더라고요. 내일 우리 누나랑 형은 못 온대. 나랑 부모님만 가기로 했어. 사정상 그렇게 돼버렸네. 장인장모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갑자기? 아니 그래도 시집간 우리 언니도 애들까지 데리고 멀리서 오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이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못 오는 이유를 묻자 그냥 일만 있다고 하고 자세히 대답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동생 결혼한다는데 양가 어른들 보는 자리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러네? 우리 부모님 아시면 서운하다고 하실 거 당연한데 나는 말 못하겠어. 오빠가 내일 우리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하고 끝냈습니다. 상견례 당일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솔직히 예비 시모나 시부께서 자기 쪽 가족들이 참석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더라고요. 게다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이 잔뜩 굳은 채 저를 보고 계셨고요. 저희 친정아빠가 참다 첫인사하고 나서 물으셨습니다. 삼남매라고 들었는데 오늘 어찌 다 같이 안 오셨나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들이 사업하느라 시간 내기 힘들고 딸은 애가 아파서 못 왔네요. 하시며 그냥 둘러대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중 제일 중요한 결혼 문제, 특히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사 얘기는 오고 가야 되니 저희 부모님 먼저 결혼식 문제, 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셨고요. 애들한테 대충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1억을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보태줄 생각이었는데요. 신혼집을 어디로 얻을 건지 그댁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빠 말에 갑자기 예비 시모가 이러시더군요.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체 뭐가 할 말이 없다는 건지, 그럼 상견례는 왜 했고 우리 부모님은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실까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때부터 상견례 자리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계속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아들한테 번듯하게 집 한 채 마련 못 해주는 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기왕에 결혼시키려고 마음먹고 돈을 보태주기로 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시가족 의견에 맞춰주셨어야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결혼비용 보태주시고 나면 노후도 어려우신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애들이 도움 줘야 할 거고요. 저는 애들이 결혼해서 처가에 돈 주고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결혼 안 시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나왔네요. 예비 시모 말을 듣고 황당한 표정을 짓던 아빠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던가요? 저는 우리 딸이 도움 안 받겠다는 거 설득해서 도와주는 건데요. 제가 결혼한 딸한테 용돈 받아 살 만큼 형편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돈 받아 살아야 하는 쪽은 그쪽이라도 들었습니다. 아빠 말에 예비 시모가 발끈하더군요. 아니 사돈댁, 저희는 서울에 든든하게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로 10억이 넘어요. 제가 나중에 죽으면 이거 자식들이 다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댁은 그 나이 되도록 서울에 집 한 채 없이 지방의 주택에서 사신다죠?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노후 자금 털어 자식 시집 보내는 데 쓰면 당연히 자식들한테 기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예비시모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어머니는 말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왕에 왔으니 할 말을 하고 가야겠네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집도 없는 돈에 해주는 거라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댁 따님이 하는 말이 자기도 돈을 똑같이 보태는데 우리한테 용돈 주는 것도 싫고 시댁 근처에서 같이 사는 것도 싫다고 하네요. 결혼하면 시댁 귀신 되는 거인데 결혼 전부터 이렇게 싫다는 게 많아서 저희도 이 결혼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비시모 그 말 듣고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생각도 어머니 생각이랑 같은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남자친구 대답을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결혼 논의할 필요 없겠네요. 그 댁에서 우리 노후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댁처럼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는 없지만 상가 건물은 하나 번듯하게 가지고 있어서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노후 대비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 좋은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은데 저 녀석이 나중에 물려받더라도 처음 시작은 자기 힘으로 하고 싶다길래 최소한의 도움만 준 겁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 말 들어보고 혼자 결정하려고 했는데 나와보길 잘한 것 같네요. 하마터면 내 귀한 딸을 이상한 집안에 시집 보낼 뻔했네요. 아빠의 말씀에 예비시모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몰랐겠죠. 저도 남자친구에게 말한 적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사업하고 계신 방배동 사무실 건물이 아빠 소유라는 사실을요. 사실 제 조부는 이북분이신데 전쟁통에 내려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강남에서 목욕탕을 하셨고 집이 엄청 잘 살았었어요. 저녁 되면 아빠랑 할머니랑 돈을 포대자루 같은 데서 쏟아붓고 같이 세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삼촌 장가 보낼 때 문갑에서 축구공만한 금덩이를 꺼내시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아빠 조부 때부터 서울 사시다가 나이 먹어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는 엄마 뜻 받들어 지금의 용인에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 거였거든요. 예비시모는 저희 집이 서울에 집 한 칸 없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딸 시집 보내는데 자기 아들하고 혼자 놓치기 싫어 전 재산 털어 결혼시키는 건 줄
착각하고 있었더군요. 아빠 말을 들은 예비 시모가 놀란 얼굴로 나가려는 아빠를 붙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일단 결혼시키려고 만난 자리이니 저희 쪽도 양보할 건 해야겠죠. 저는 그 댁이 형편이 아주 안 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만 사돈 말을 들으니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아까 제가 한 말을 사과하겠습니다. 경솔하게 말한 거 죄송하네요. 집 문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제가 양보하죠. 다시 앉으셔서 말씀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는지요? 예비 시모는 조금 전에 거만한 말투는 어디로 가고 급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그러셨습니다. 양보라니요. 그 댁에서 양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우겨도 제가 이 결혼 못 시키겠네요. 이 결혼 안 하는 거 생각하고 나왔다고 한 게 그쪽 어머니 아니셨던가요? 더 이상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뭐하니? 안 따라 나오고 집에 가자. 그렇게 상견례가 파투가 났습니다. 그쪽 예비 시부는 얼굴이 정말 벌게져서는 붙잡지도 못하고 계셨고요. 저희 집도 상견례 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빠는 우리 집으로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남자친구를 앉혀놓고는 이 결혼 못하니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말했고요. 자네도 알겠지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법이야. 자네 부모가 같은 말을 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애들 많이 못 보태주는 게 미안하다거나 같이 힘써서 너희들 도와주자고 했으면 나도 그 자리에 그렇게 바지는 않았을 거네. 게다가 우리 집안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자네 어머니 태도는 정말 불쾌했네. 결혼해서 시댁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게 요즘 어딨나. 이래저래 자네 집안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쯤에서 자네도 깨끗이 정리하고 파혼하는 걸로 알게. 아빠 말에 한참을 죄송하다 하긴 했습니다. 저도 아빠 의견을 따르겠다고 정리하자고 했고요. 그래도 똑똑해서 말귀 못 알아듣고 질척거리는 사람은 아니라 그날 이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결혼은 없었던 일로 했고요. 남자친구와는 생각보다 담백하게 정리했는데 문제는 그 예비 시모가 제 생각보다 더 질척거리더라고요. 전화해서 자기 아들 인생 망쳤다며 화를 내시더니 문자로는 잘 생각해보라고 회유하시기도 했고요. 분명한 건 파혼하고 나서 그댁 예비 시모도 제정신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참다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니 그제야 연락은 안 옵니다. 파혼은 간단해요. 결혼 안 하겠다 서로 통보하면 그만이니까요. 속물인 예비 시모 혼자 포기 못해 저를 괴롭히는 게 좀 힘들었지만 시간 지나니까 그냥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거 다 감수하고 결혼했으면 분명 이혼했겠죠. 결혼을 무슨 시댁하고 하냐, 남편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지간도 중요하고 시부모 자리도 중요하고요. 자라온 환경도 중요합니다. 시댁이란 곳은 처음과 끝이 같은 곳이더라고요. 일단 처음 인상이 좋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면 결혼 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처럼 질질 끌고 긴가민가 하면서 상견례까지 하고 부모님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전에 둘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파혼 사연은 어떠셨나요? 똑똑하게 초장을 정리 못한 제 잘못으로 부모님 욕되게 한 게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라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